이 영상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한 기업의 IT 담당자 또는 결정권자들이 경험을 통해 터득한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설문조사가 글로벌 기업에게 비용 측면에서 고통을 주고 있는 MPLS를 SDN으로 대체할 것이냐, NFV 또는 UCP가 시장의 대세가 될 것이냐 등의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 대해서 조사하였다면, 이 설문조사는 실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던 IT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기업이 클라우드 전환을 수행하기 전과 전환을 수행한 후의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는 예측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질적인 WAN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전략 수립과 추진에 있어 실패의 부담을 줄이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토 네트워크스가 2019년 10월 21일부터 35일간 조사한 자료입니다. 조사 중 적합한 응답자로 선택된 수는 1333명으로 적합한 응답자의 자격 조건은 기업에서 실제 MPLS, SD-WAN, VPN 등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관리하거나 구매에 관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응답자 중 80%가 자신의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깊이 관여하였었습니다. 응답자들이 기업 내에서 맡고 있는 직책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자의 본사가 있는 지역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응답자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자 중 65%가 글로벌 기업 또는 지역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 42%가 2,5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25%가 10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다니며 67%가 1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81%가 2개 이상의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이 다니는 회사가 현재 지점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백본 기술은 전통적인 MPLS와 VPN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을 가진 응답자들을 통해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한 전과 후에 있어서 4가지 네트워크 아키텍처, MPLS, MPLS와 VPN, SD-WAN, 세시별로 민첩성, 성능, 관리 및 운영성, 보안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민첩성입니다. 민첩성, 즉 에즐러트는 현대 기업의 비즈니스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사이트에 대한 추가, 대역폭 변경, 그리고 클라우드 자원과의 원활한 연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세시를 제외한 3가지 WAN 아키텍처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에 비하여 신뢰도가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MPLS가 가장 큰 폭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MPLS는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사이트에 대한 연결이 수개월이나 걸릴 수 있고 대역폭 조정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MPLS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요구하는 클라우드 자원과의 신속한 연결과 모바일 및 원격 접속자들의 연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MPLS와 VPN의 혼합된 네트워크 아키텍처도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VPN을 통해 모바일과 원격 접속에 있어 다소간의 민첩성을 가미할 수는 있었지만, 역시 기업이 요구하는 클라우드 자원과의 연결에 대한 요구는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목해 볼 것은 SD-WAN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입니다. 많은 조사기관이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MPLS가 SD-WAN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IT 담당자들이 느끼는 SD-WAN에 대한 신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한 후일수록 신뢰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최근 SD-WAN의 전망을 가장 밝게 보았던 가트너 역시 차세대라는 용어를 SD-WAN이 아닌 세시라고 자신들의 주장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트너는 2023년까지 65%의 기업이 SD-WAN을 배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던 것에서 2024년까지 40%의 기업이 세시를 채택할 확실한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가트너의 네트워킹 예측에 대한 정확도는 70%이다. 그리고 우리의 예측이 틀렸을 때에도 방향성은 맞는 예측을 하여왔다.
SDN의 기술을 포함하는 더욱 큰 플랫폼인 세시라는 차세대 기술이 등장한 것이다 라고 지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답자들은 SDN은 새로운 지점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MPLS보다 빠르고 저렴하다. 하지만 클라우드 연결과 모바일 및 원격 접속에 대한 연결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신뢰도가 증가한 것은 세시입니다. 세시는 지점을 연결하는 데 있어 SDN과 비슷한 결과를 가집니다. 하지만 지점의 대역폭 조정, 클라우드 자원과의 연결, 모바일 및 원격 접속자에 대한 연결이 원활하기 때문에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후에는 더욱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되었습니다. 가트너는 세시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기업의 WAN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 기업은 세시를 채택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세시를 도입할 것인가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도 앞의 민첩성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게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후 기존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들이 모두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은 온프리마이즈에 집중되었다면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 후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안정적인 성능은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안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기업의 중요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인가에 대한 조사의 결과에서 SaaS가 62%로 가장 높았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이미 클라우드 전환을 경험한 기업의 IT 담당자들로 기존의 내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수행되었던 네트워크 성능 향상에 대한 노력이 클라우드 기반의 자원에 대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SaaS가 혁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 체감은 생산성 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형편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성능 측면에서 세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모두 신뢰도가 낮아졌습니다. MPLS는 가장 큰 폭으로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이는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연결과 모바일 및 원격 접속을 전혀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격 접속의 연결을 해결하기 위해 MPLS와 VPN의 조합도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연결은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전환 후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SDN은 이 분야에서 다소 큰 폭으로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이는 클라우드 자원과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원격 사용자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는 문제점과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로 불안정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통제할 수 없는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적의 경로를 선택한 것은 실질적인 의미로는 최악의 경로만을 피했다는 것이지 애플리케이션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성능이 향상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후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유일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세시입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최적화를 포함하는 세시는 즉각적인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결과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자체적인 글로벌 백본을 가진 세시는 기존의 MPLS를 능가하는 성능으로 클라우드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폭으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 조사 결과는 관리 및 운영 측면입니다. 이 결과 역시 세시를 제외하고 모두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MPLS는 라스트 마일에 대한 이중화가 되지 못합니다. 즉 지점의 회선 장애 및 장비의 장애는 지점의 고립을 야기시킵니다. MPLS에 VPN을 추가하면 라스트 마일의 장애에 대한 대처는 가능하지만 여전히 다운타임을 자동으로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MPLS와 VPN의 조합은 기존에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 후에는 그 한계가 기업에게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야기하게 됐습니다. SDN과 세시는 액티브 구성으로 라스트 마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시가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후 신뢰도가 큰 폭으로 올라간 반면 SDN은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SDN이 많은 포인트 솔루션, 즉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관리와 운영의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악영향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NFV 또는 UCP는 2024년까지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가트너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프리마이즈 기반의 장비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후 관리 및 운영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은 세시뿐입니다. 세시는 모든 엣지 연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할 수 있고 관리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사의 결과는 보안 분야입니다.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후 통제가 불가능한 인터넷을 통한 접속이 증가하였으며 보안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의 MPLS는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로 가장 보안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하지만 MPLS는 내부에서 사용되는 트래픽에 대한 보안에 무방비하다는 것이 응답자들에게 강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MPLS 구간을 통해 전파되는 머레와 랜섬웨어는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으로 전파되어집니다. MPLS와 VPN의 조합도 VPN 게이트웨이의 낮은 보안성으로 인해 많은 보안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SD-WAN 역시 신뢰도가 낮아졌습니다. SD-WAN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결 및 접근 제어를 하지 못하고 모바일 및 원격 접속, 클라우드 자원과 같은 모든 엣지 자원에 대해 고급 보안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 여러분은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과 후에서 현장의 IT 담당자들의 인식이 놀라울 정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싸기는 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성능과 보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MPLS가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전 분야에서 가장 급격한 신뢰도 하락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여겨지던 SD-WAN 역시 전 분야에서 신뢰도가 하락하였습니다. 현장의 IT 담당자들은 실제로 SD-WAN이 예상 또는 주장과 달리 배포의 민첩성이 떨어지며 성능도 인터넷 성능을 극복하지 못하며 추가적인 하드웨어 장비의 증가로 관리와 운영은 복잡하고 어려워졌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D-WAN은 실제 클라우드 자원과 모바일 원격 접속에 대한 연결 및 보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현장의 IT 담당자들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응답자의 74%가 SD-WAN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유일하게 모든 조사 영역에서 클라우드 전환 후에 신뢰도가 상승한 아키텍처는 세시뿐입니다. 세시는 기업의 모든 엣지를 아이덴티티 기반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애저 서비스와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가트너가 이야기하는 세시는 우수하고 이상적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완전한 기능을 서비스하는 진정한 세시가 실제로 시장에 출현하였습니다. Zscaler와 같은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 벤더와 SD-WAN 벤더의 결합, 그리고 이를 하나로 묶기 위한 카스비 벤더를 통해 불편한 결합을 하여 마치 세시처럼 흉내내는 가짜 세시들이 아닌 하나의 벤더가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진정한 세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벤더의 협력 관계를 통한 조합의 가짜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트너가 이야기하는 세시는 여러 벤더들의 복잡한 조합을 통한 서비스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을 통해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차세대 플랫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시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이해하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차세대 아키텍처라는 점에서 현장의 IT 담당자 또는 결정권자의 신뢰도가 전 분야에서 상승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에 있어서 세시의 평가와 후에 있어서 세시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이러한 세시가 탄생한 이유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향후 어떠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여러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코비드-19로 인해 더욱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비즈니스도 빠르게 대처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사용과 모바일 및 원격 사용자의 증가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더 많은 사스 사용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 더 세부적으로는 WAN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간과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존재합니다. 과거의 네트워크가 빠른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위해 10메가, 100메가, 1기가, 10기가, 100기가로 급속히 바뀌었습니다. 기업의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미 전환된 지금 이러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선은 과거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은 더 늦춰지면 안 됩니다.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변화되고 혁신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네트워크 신뢰도에 미치게 된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의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